자, 49페이지 체크업 사회 77번. 자, 그만해요. 호흡기 질환 환자의 습도는 얼마? 정상 습도보다 높여준다. 또는 50에서 60%. 그죠? 그 다음에 78번 넘어가요. 79번. 자, 관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관장 용액은 자, 어느 정도 3분에서 5분 동안 신속하게 주입한다. 몇 분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빨리 주면 안 되잖아요. 너무 빨리 줘도 배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1000cc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줍니다. 1000cc를 만약에 준다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100cc로 준다면 한 1분 정도에 준다는 개념인 거죠.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1000cc인 경우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줍니다. 그 다음에 틀렸어. 2번에 보면 관장 용액이 완전히 다 들어가고 잠그면 공기가 장에 들어가겠죠. X. 그 다음에 3번에 그렇기 때문에 조절기를 먼저 열어서 한번 흘려보내서 공기를 빼고 삽입을 하겠죠. 그럼 이때 삽입할 때 삽입의 길이는 얼마를 삽입합니까? 삽입의 길이는 수용성 윤활제를 바른 다음에 자, 얼마? 7.5에서 10cm 7.5에서 10cm 삽입했죠. 맞나요? 7.5에서 19 뚫리겠다 여러분. 7.5에서 10cm 삽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관장통의 높이는 어느 정도가 좋습니까? 하면은 보기 4번에 보시면 침상으로부터 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둔부로부터 또는 항문으로부터 괜찮아요. 높이는 어느 정도? 40에서 60cm. 관장통의 높이는 40에서 60cm. 그리고 5번 공기를 일부러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이때 관장 용액의 온도는 몇 도 정도 합니까? 관장 용액의 온도는 40에서 43도. 그죠? 용액의 온도는 40에서 43도. 좌욕의 온도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기억하고. 그리고 자세는 심스체위. 어느 쪽을 향해서 삽입한다? 배꼽을 향해서 삽입한다 라고 했었죠. 배꼽 쪽을 향해서 삽입한다. 그렇게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관장에서 여러분 관장에서 장을 깨끗하게 비우려고 수술할 때라든지 이럴 때 하는 관장은 뭐라고 합니까? 배변 관장이라고 했죠. 자, 이번에는 약물을 일정 시간 머물러 있게 해서 치료의 효과를 노리는 관장은 뭐라고 합니까? 정체 관장이라고 하죠. 이번에는 가스가 많이 차서 가스를 빼고자 해요. 가스, 방기풍, 구풍 관장이라고 하죠. 구풍 관장. 자, 이번에는 변의 내용물이 너무 딱딱해. 그래서 오일 같은 거 기름을 넣어 가지고 변을 부들부드럽게 만들어 주고자 하는 관장은 윤활 관장이라고 했죠. 윤활 관장.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혈을 목적으로 하는 관장은 수렴 관장. 그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는 관장은 뭐라고 합니까? 용수관장이라고 해요. 이때 숫자가 손가락을 말해. 용수관장, 손가락을 이용해서 관장한다. 핑거 에네마, 그거 말하는 거죠. 용수관장입니다. 그런 거 자,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성간호에서 관장은 분만 몇 기 때 하죠? 분만 1기 때 해. 그럼 1기 때 하는 이유는 자궁 수축이 잘 되라고 해주는 목적이 큰데 관장을 할 때는 초반에 해야 돼. 왜? 자궁문이 얼마 이상 열리면 하면 안 된다? 5cm. 5cm 이상 열렸을 때는 관장을 하면 안 된다 라는 말도 했었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81번입니다. 자, 온도, 습도, 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기다 라는 거 했죠. 그리고 환기 하면 또 올라야 되는 키워드가 이산화탄소, 그리고 또 군집도 이런 말 또 올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 하면은 실내 공기 오염의 주범, 그리고 실내 공기 오염의 원인, 그리고 온실효과의 주범, 그리고 군집독의 원인, 허용 농도는 0.1 이런 거 떠올리십니다.
82번에 자, 두 번째 줄에 요추골절이에요. 척추를 다쳤다는 소리죠. 척추를 다쳤으면 어떤 자세? 앙와이. 그리고 부목을 댄다면 어떤 부목? 전신 부목. 그리고 이때 딱딱해야 돼요. 쿠션이 죽여줘요. 딱딱해야 돼. 그래서 널판지 같은 거를 갈아서 딱딱한 침상을 해주는 거죠. 그죠? 1번 앙화입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83번 한번 볼까 여러분? 83번. 자, 83번에 보시면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통증이라고 하면 이제 동통을 말하는데 통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어. 그죠?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그 환상통 하고 방사통 두 가지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그 나머지도 몇 가지를 더 본다면요. 자, 우리가 자극이 있는 부분에 그 부분에만 아파.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가시가 찔렸어. 손가락에. 가시가 손가락 끝에. 그럼 그 가시 찔린 그 자리만 계속 아프지. 그리고 또 뜨거운 물에 내가 손이 데웠어요. 그럼 그 끝부분만 계속 아프죠. 그래서 자극이 받은 그 부분에만 계속 그 부분만 아픈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표재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표재성 통증. 그래서 이거는 자극이 있는 부분, 그 부분에만 아픈 거를 표재성 통증이라고 그래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데웠을 때는 조금 뜨거운 냄비에 데웠어. 그럼 손가락 끄지 마. 알이지. 그게 표재성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온 몸이 그냥 두드려 맞은 것처럼 막 콕콕콕 쑤시고 온 뼈마디가 콕콕콕 쑤시듯이 관절부터 온 데가 다 아픈 데 있죠. 그렇게 근육이나 관절, 신경 이런 데 깊은 곳에서 아픈 통증을 뭐라고 한다? 심부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부성 통증이라는 거는 주로 근육이나 그래서 어디라고 표현을 못해. 표재성은 어디가 아파요 하면 손가락 끝에 여기요 이렇게 되는데 심부성은 온 싹신이 콕콕콕콕 쑤시고 뼈마디가 쑤실 때 어디가 아파요 하면은 글쎄요 그냥 이 전체가 다 우리 아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심부성이에요. 그래서 근육이나 또는 관절이나 또는 우리가 어른들이 신경통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신경 같은 데서 뭔가 통증이 생기는 거를 뭐라고 한다? 심부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외우진 않아도 장기에서 생기는 통증은 내장성 통증. 장기에서 생긴 거. 장기가 아픈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요하죠. 절단된 사지에서 자꾸 떨어져 나간 없는 절단된 사지가 아프다고 환자가 콤플레인해. 그건 뭐라고 해요? 환상통이라고 하죠. 환상통, 환상지통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때 지자라는 말은 사지를 말하는 거예요. 팔다리. 그래서 팔다리가 잘려나가서 없는데 그쪽이 자꾸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환상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아직까지 있다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증을 실제 느끼는 겁니다. 환상통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병원에 우리가 그 추간판 탈출증 있죠. 허리 디스크라고 말씀하시는 추간판 탈출증. 그런 사람들은 허리 디스크 했을 때 어디가 아플 것 같아? 허리가 아플 것 같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허리가 아니고 다른 데가 아프다? 또는 허리가 아픈데 그 아픈 부분이 다른 데 종아리 장단지라든지 다리 쪽에까지 아픈 거예요. 아픈 통증이 거기서 뻗어 나와가지고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까지 아픈 거, 그걸 뭐라고 한다? 방사통이라고 하죠. 우리가 TV 동물농장에서도 야생으로 방사한다 이런 말하잖아요. 야생으로 멀리 보내는 거, 그것처럼 통증이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거. 자, 그런 거를 뭐라고 한다?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자, 환상통과 방사통을 구별을 하실 것. 많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방사통도 나온 적 있고요. 환상통은 더 자주 나왔었고요. 두 가지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참고로 여러분 이번에는 뇌졸중을 알았거든요. 그럼 뇌졸중을 알았으면 우리가 반대편 쪽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거 알죠? 그래서 뇌졸중을 앓고 나서 반대편 쪽에서 어떠냐면 우리하게 막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막 아프기도 하고 이런 거, 막 불편한 거죠.
뇌졸중 앓고 나서 반대쪽에서 자, 그런 통증을 뭐라고 하냐면요. 시상통이라고 합니다. 시상통. 자, 시상통은 어떤 환자들한테 떠오른다? 뇌졸중 환자들한테서 뇌졸중 후에 반대편 부위에서 우리하게 아픈 현상을 느끼는 통증은 시상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암 환자들한테 쓰이는 통증은 암성통증이라고 하죠. 괜찮아 여러분, 그거는 말에서 느껴지니까. 암성통증 하는 건 암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 그거를 말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연관통 있죠.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방사통 같은 말입니다. 방사통이라는 말이나 연관통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먼 부위에서 느낀다 하니까 연관통, 방사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에 자결통은 안 적겠어요. 그냥 화끈화끈거리는 거겠죠. 그죠?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84번은 이동 석자에 관한 설명이죠.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셔주시고. 그 다음에 85번은요. 아까 말씀했던 거네. 수혈을 받던 환자가 이런 문제가 생긴대. 그럼 어떡하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열나고 맥박수 빨라지고 오한 느끼고 창백하고 청색증 나타나고 수혈의 부작용이라고 했죠. 그럼 부작용은 어떻게? 주입을 즉시 중지하는 거죠. 답은 4번이겠죠. 그리고 이때 부작용을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는 어떤 거야? 그러면 수혈의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거는 자가수혈이겠죠. 내 피를 내가 맞는 거죠. 자가수혈입니다. 그래서 자가수혈은 공혈자와 피를 주는 자와 수혈 받는 자, 수혈자 사이에 교차 감염의 위험을 없애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혈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는 자나 받는 자 사이에 서로 크로스 엮여서 교차 감염의 위험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거다? 자가 수혈인 거죠. 내 피 내가 맞겠다는 거죠. 자가 수혈.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수혈하다가요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그럼 부작용 나타나서 또는 부작용이 나타나서 주입을 중지했어. 근데 또는요 이런 경우도 있죠. 부작용이 아니라도 내가 맞다가 피를 연결해서 맞는데 환자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맞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장난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중단해야 되겠죠. 중단해야 되겠죠. 환자가 지금 못 맞겠다니까 컨디션이. 그러면 수혈하다가 남은 혈액은 버린다? 아니요, 안 버려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혈액은행에 보관하면 되겠죠. 혈액은행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보관해도 된다? 냉장 보관이요. 혈액은행에 보관하거나 또는 냉장 보관을 해도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버린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86번입니다. 86번. 자, 영양액을 주입하는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1번에 보면 캡슐은 물에 끓이는 게 아니라 미온수에 녹이겠죠. 미온수에 녹여야 되겠죠.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계속 주입하기 전에도 물 주고 주입하고 나서도 물 준다 그랬죠. 그래서 공기가 아니라 물을 넣어주는 거야.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물을 넣고 나서는 튜브를 어때야 돼요?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잠그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자 주사기로 밀어서 꽉 넣는다? 아니요. 어떻게 할까요? 중력에 의해 내려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들고 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야지 억지로 막 밀어 넣거나 하는 거는 틀렸어요.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왜 틀렸습니까? 앙와이 자세에서 영양 안 주죠. 어떤 자세가 좋을까? 반좌위. 그리고 또 틀렸어. 빠른 속도로라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로 줄까요? 1분에 50cc 정도. 1분에 50cc 정도
들어가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왜 빨리 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88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시겠죠? 1번에 응열로 달라붙은 주사기는 어떻게 할까요? H2O2, H2O2가 되겠죠. 자, 답은 2번입니다. 사용하고 나서 묻은 피는 찬물에 먼저 하고 미지근한 물에 한다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주사기는 깨끗이 씻고 잘 헹군 다음에 검사실로 왜 보내? 이게 일회용 주사기가 아니라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중앙공급실로 보내야 되겠죠. 중앙공급실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하고 나서 5번에 3일간 담궈둔다. 담궈두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한다? 철저하게 고압 증기 멸균을 해야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에 혈압 측정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1번에 여러분 팔에서 혈압을 잴 때는 어느 혈관에서 청진기를 댄다? 상완동맥에다 댄다. 맞죠? 그러면 다리에서 잴 때도 있겠죠. 하지에서 혈압을 측정한다면 어디다가 청진기를 대요? 슬와 동맥에다가 청진기를 댄다 하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 혈압계 커프의 폭은 너무 느슨하고 좁아도 올라가잖아요.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커프의 폭은요, 어느 정도? 상박의 팔 윗부분에 3분의 2 정도가 좋겠다. 3분의 2 정도가 좋겠다. 센치로 친다면 12에서 14cm 정도가 좋겠다. 그 다음에 3번에 볼게요. 커프의 아래쪽을 주전화라는 게 팔꿈치를 말합니다. 주전화가. 그럼 팔꿈치에서 몇 cm 위에 감자 그랬어? 2에서 5cm 위에 감자라고 했어요. 2에서 5cm. 되셨습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혈압을 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혈압을 잴 때 팔의 높이가 뭐와 같아야 된다? 심장과 같은 높이가 좋겠다. 팔의 높이가 심장과 같은 높이였으면 좋겠다. 맞나요? 이때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고, 만약에 팔의 높이가 심장보다 높으면 어떻게 돼요? 혈압은 낮게 나오고, 팔의 높이를 내리면 혈압은 높게 나온다 라는 오류가 있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 틀렸습니다. 혈압계를 심장 높이가 아니라 팔의 높이가 심장의 높이에 가야 된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혈압계 압력은 어느 정도, 조절기를 어느 정도로 풀어주냐면요, 초당 2에서 4, 눈금이 초당 2에서 4 정도씩 떨어뜨리도록 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같은 부위에서 반복 측정하고자 해요. 다시 한번 연장으로 계속 재고자 해요. 자, 그럴 때는 바로 재면 혈압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높게 나와. 그래서 어느 정도 2분에서 5분 정도 시간 간격을 두는 거죠. 왜? 그래야 정맥 피들이 모두 다 제자리로 돌아갈 거니까. 피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같은 부위에서 반복 측정을 하고자 한다 하면은 2분에서 5분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을 하라 하는 거. 되셨습니까? 자, 그거 정도도 같이 봐주시고요.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는 그러면 혈압을 쟀을 때 환자가, 혈압을 쟀을 때 높게 나오는 경우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었죠. 그럼 이때 커프의 폭은요, 어떤 때가 높게 나왔다? 좁았을 때. 혈압계 커프의 폭은 좁으면 높게 나왔어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 혈압을 정확하게 재야 되는데 이렇게 재면 혈압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오차가 생긴다. 그것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혈압이 올라가는 오류예요. 올라가는 오류. 하나만 알아두면 그 나머지 반대로 생각하면 내려가겠죠. 그럼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는 자, 첫 번째 팔을 심장보다 어떻게 했을 때? 낮게 했을 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커프를 너무 느슨하게 감았을 때, 그래서 손가락 한두 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쪼이기라 해야 되는데 너무 느슨하게 감았으면 헐거운 거야. 그러면 혈압은 높게 나와요. 높게 나와요. 자, 이번에는 커프가 아까 상박의 3분의 2는 돼야 된다 했는데 커프가 너무 좁아요. 그런 경우는 높게 나와요. 그 다음에 식사 직후는 높게 나와요. 그 다음에 당연하죠. 흡연 직후도 높게 나와요. 그 다음에 같은 부위에서 반복 측정했어요. 시간 간격 안 두고 반복 측정했어요. 자, 그럴 때도 어떻게 나올까요? 높게 나와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런 거 알아두십니다. 심장보다 낮게, 그리고 느슨하고 좁으면 높게 나온다. 느슨하고 좁으면 높게 나온다. 나머지는 여러분 그냥 생각해도 알 수 있지 않나? 많이 했으니까. 이 커프는 좀 헷갈리니까 느슨하고 좁으면 높게 나온다. 되셨습니까? 그렇게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에 90번 보겠습니다. 90번 모든 체위의 기초는 앙와이, 그죠? 나머지 여러분 우리 체위 많이 했어. 그 부분 정리 잘 하시고요. 앙와이 무의식 환자 체위, 척추 환자 하면은 앙와이. 그 다음에 91번 보시고요. 자, 92번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멸균 물품 관리입니다. 자, 1번 멸균 물품을 개봉했어요. 개봉하면 오염이라니까. 근데 이 사람 재사용 안 했으니까 사용 안 했으니까 재사용해도 된다 했는데 아니요, 오염. 개봉했으면 오염입니다. 2번 고압증기 멸균의 물품은 얼마가 유효하다? 2주 또는 14일 이내 유효하다. 그리고 3번 멸균과 비멸균이 만나는 거는 피하라. 왜냐하면 그러면 멸균된 물건이 더 이상 멸균이 안 되니까. 3번이죠. 자, 4번에 보시면 멸균 테이프에 색깔 변화가 있으면 멸균된 것으로 간주한다. 여러분 색 변화만 있으면 그 말이 뭐야? 그거는 색 변화만 있으면 된다는 소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만약에 우리가 고압증기 멸균을 했을 때 인디게이터라고 해서 테이프를 붙이잖아요. 그랬을 때 고압증기 멸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여기 선명하게 진하게 줄이 꺼져야 된댔죠. 진하게 꺼져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색깔이요 약간 희끄무리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연하게 돼 있어. 이렇게 선명해야 되는데 그래도 색 변화 있는 거잖아. 아니죠. 색 변화가 불분명한 것은 오염입니다. 선명해야 돼. 색 변화가 분명해야 됩니다. 불분명하면 오염이에요. 그래서 색 변화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리고 5번 이오가스 물품은 약간 젖어 있어도 자, 멸균의 원리에서 무조건 젖으면 뭐다? 오염이었죠. 그죠? 3번 찾습니다. 자, 93번에 자,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쓴대요. 이 환자 어느 쪽이 불편해요? 보기 문제를 안 보더라도 어느 쪽이 불편해요? 지금 지팡이를 어느 쪽으로 짚었어요? 지금 왼쪽 손으로 지팡이를 짚었죠. 지팡이를 짚는 쪽은 건강한 쪽, 마비가 있는 쪽, 불편한 쪽, 건강한 쪽. 그러면 어느 쪽이 불편한 거야? 오른쪽이 불편한 거죠. 그럼 나는 간호조무사는 어디에 쓴다? 환자의 불편한 쪽 옆에 서는 거죠. 문제의 그림을 봐도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그게 쓰는 거야. 그리고 문제는 계단을 오른데, 그럼 계단을 오를 때는 어떻게 갈까요? 마. 평지나 내려갈 때는 지마건.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94번 보시고요. 94번. 그 다음에 95번에 보시면 95번에 자 부신피질 호르몬제는 스테로이드라고 부르는데 부신피질 호르몬제 사용 금기증이에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쓰면 안 된다. 자, 어떤 경우입니까? 당뇨병인 경우는 안 된다. 왜? 부신피질 호르몬 하면 부신의 껍질, 겉부분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에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뭐가 있다? 코르티졸이 있었어. 얘가 혈당을 어떻게 합니까? 상승시킵니다. 혈당을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알아놔도 되고요. 또 몇 개 더 한다면 알도스테론이라는 거 있었죠. 알도스테론. 그리고 또 안드로겐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건데 이 중에서 코르티졸 얘가 혈당을 올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 혈당이 올라요. 그래서 혈당 오르면 안 되는 자가 누구예요? 당뇨병이죠. 되셨습니까? 자, 이런 거는 약을 정확하게 호르몬의 양리를 아셔야 안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96번에 체온을 측정할 때 갑자기 열이 높은 환자를 발견하였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다른 체온계로 재는 거죠. 왜냐면 혹시 고장난 게 아닌지를 또 봐야 되니까 다른 체온계로 재어봐서 그때도 열이 나면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97번 즉시 두 번째 줄에 혈액에 섞여서 효력이 가장 빨리 나타난다 하면은 정맥, 그 다음이 근육, 그 다음이 피하, 그리고 경구, 그죠? 그 다음에 98번에 보시면 임신성 고혈압 시 체중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이랬죠. 자, 임신성 고혈압은 증상이 고혈압, 단백뇨, 부종 나타나지. 그럼 부종이 나타나는 이런 환자한테는 뭐를 제한해야 돼요? 염분 그리고 수분. 왜냐면 그 두 개는 내 몸의 물기를 못 나가게 붙들어 두니까 몸에 수분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3번 염분과 수분이 축적되어서 부종이 생긴다. 3번이죠. 자, 그러면 임신성 고혈압 이 환자는 단백질은 어떻게 줄까요? 고단백, 그죠? 고단백이에요. 그리고 뭐 저염, 수분 제한, 저지방 뭐 이런 거 주겠죠. 그 다음에 99번입니다. 자, 세 번째 줄에 절대 안정이라는 건 어디까지냐? 자, 모든 일을 누가 해주겠다? 의료 요원이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화장실 가는 거 안 됩니다. 변기대 해주세요. 그 다음 이번에 침대에서만 있지만 어느 정도 일을 해도 된다? 1절 안 됩니다. 4번 바깥 출입 안 됩니다. 5번 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모든 일은 의료 요원이 해줄 거예요. 면회객도 어떡할까요? 제한할 거예요. 그리고 식사, 돌아눕기, 이 닦기 전부 다 제한할 거예요. 그게 절대 안정이죠. 자, 100번에는 환자가 잠이 안 온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자꾸 눈물이 난대. 그럼 이 사람한테 우리가 제일 해줄 거는 뭐다? 얘기를 왜 그러는지를 들어주는 거죠. 경청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사회 체크어플이었습니다.